이 사주는 둘 중에 하나가 정말 참지 않으면 둘 다 사주가 굉장히 세요. 내 고집, 내 직성, 내 성향, 색깔이 너무 뚜렷해. 근데 둘이 궁합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둘이 섞이기 힘든 사주가 원래는 맞아.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은 무조건 좀 참고 좀 융통성 있게 가야지 내가 부부 생활을 좀 유지할 수가 있다. 많이도 젊은 시절에 흔들려 왔다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. 요 세월 어찌 됐던 이렇게 이제 좀 오래 살으셨잖아요. 용한 거예요, 굉장히. 둘 다 용 타고 하셔. 맞아요. 둘 중에 누구는 네. 이게 같이 살면은 이제 물론 나를 조금 이제 내 고집을 내리고 성향을 내리고의 문제겠지만은 이 사주는 피바람이다. 이 사주가 많거든요. 싸우면은 정말 심하게 싸워야 되는 사주가 맞아요. 근데 엄마도 왜 우리 옛날에는 요 나이 드시면은 여자가 좀 포기하고 그러고 살아요라고 얘기를 하잖아. 네. 근데 엄마도 고집이 장난이 아니야. 네. 그래서 지고는 못 살아. 네. 그래서 요 사주를 본다면은 아빠가 조금 더 내리고 살아야 됐을 거다. 엄마 말을 좀 잘 듣고 살았어야지 요 사주가 좀 부부가 백년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주다. 네,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나이 드시고는 엄마랑 아빠는 큰 거는 없으셔. 왜냐하면은 정말 건강에 무언가 문제가 굉장히 많다 하면은 건강에 대한 게 먼저 나와요. 근데 건강은 챙기고 계시는 것 같아. 제가요? 엄마가 무언가를 좀 하나 봐. 오래 살고 뭐 이런,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어요 이런 개념보다는 뭐 몸에 조금 괜찮아요 이런 것들 있잖아. 그런 그렇지. 것들은 좀 챙겨 드시려고도 하시고 엄청. 아버지를 챙겨 주시던 그런 식으로 엄마가 알아서 잘 꾸리고 있다고는 얘기가 나와요. 건강적으로는. 맞아요. 그리고 맞아요. 검사도 조금 뭔가 철저한 것 같아. 아이고. 엄마 성향은 그래. 네. 그 살림도 내 스타일대로 좀 깔끔하게 해야 되고 네, 맞습니다. 누가 나 터치하는 거 싫고 아주 맞습니다. 그래서 건강 쪽으로는 지금 뭐 조금 무리가 있거나 물론 연세가 드셔가지고 뭐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요 연세 되시면은 어디가 고장이 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나이 쪽으로 인한 거 말고는 두 분 다 이 나이 치시고는 굉장히 정정하신 편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. 단 엄마가 근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대 지금. 지금요? 그게 자식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겠어. 지금 사주를 차차차차 받았잖아요. 근데 무언가 굉장히 눈밖에 나고 눈에 가시 같고 근데 말을 하려니 또 이제 왜 자식들은 이제 밖에 나가면은 출가 외인이 되는 거잖아. 그래서 우리 둘만 또 잘 살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다가도 엄마 잠은 제대로 주무셔? 그러니까 고민이 있으면 엄마는 잠 잘 못 자. 네,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말이 무언가 눈에 가시 같고 내가 뭔가 얘기를 해야 되고 참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. 얘기를 하더라도 수정이 안 될 거라고 하거든 그거는. 엄마 아빠 거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사주 받은 아들내미 거부터 아들내외 거부터 볼게요. 네. 엄마 아빠 거 더 궁금하신 거는. 엄마는 맞습니다. 맞는데 무엇 때문에 이 마음에 크게 이 관심을 갖냐면 둘째 딸의 그건 얘기 안 하셔도 돼요.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아니, 마음을 많이 담고 있어요. 그렇지 않아. 그리고 맞습니다. 이 사람은 자기가 챙기는 건 철저하게 잘 챙겨 엄청 고맙게 생각을 해요. 예, 고집도 세고. 근데 제가 젊었을 때 저 또한 뭐 누군데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성격을 아주 다혈질이었었는데 이제 그게 후회가 돼요. 이제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제는 완전히 죽었죠 뭐. 예, 이 사람이 그냥 엎드리면 엎드리고 일어서면 일어서고 뭐 그런 스타일로 살고 있는데 제가 아유 괜찮아요. 제가 뻔하. 이따 갈게. 아빠가. 제가 몇 달 사이에 두 번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. 지금도 이제 아직 후유증이 있고 그런데 이게 도대체 액 때문에 하는 건가 싶은 거. 우선은 지금 이제 나오는 소리는 건강에 크게 문제는 없으셨을 거예요라고 했잖아. 네, 그 건강하죠.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네. 분명히 조상 내력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. 지금
아, 좀 이따 다시 전화할게. 지금 보고 있는 중이야. 아, 다시 전화할게. 딸이요? 맞아. 이거를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는 있어요. 네. 자, 아빠가 올해에 네. 아플 수준은 절대 아니에요. 아니에요. 근데 왜일까라고 찾아보면은 아빠네도 물론 문제는 있겠죠. 뭐 문제점을 찾으라고 하면은.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팩트는 한신에서 들어오는 네. 젊은 여청춘은 있어요. 젊은 청춘? 젊은 여청춘, 그러니까 조금 젊었을 때 돌아가셨어요. 그런 여자분이 계셔요. 그리고 남자분도 한 분 있는 걸로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그 돌아가신 분도 중요하지만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주는 내가 촉이 좋아요. 꿈도 좀 꾸고요. 사람 보는 눈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? 예감, 직감. 아, 맞아요. 예감, 직감 요런 게 맞아요. 있단 말이야. 근데 그게 왜 오냐? 다 조상 내력에서 아, 이렇게 뭐 단지를 모셨던 하얀 단지를 모셨던 아니면은 나무에다가 물 떠놓고 빌고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빌고 그거를 이제 뭐 빌던 할머니예요 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 줄력이 엄마는 굉장해요. 강해요. 그래서 사람으로 금전으로 건강으로 그 조상바람이 불면은 신의 바람이 불고 조상바람이 불면은 건강, 금전 뭐 사람 이런 문제들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. 근데 아빠의 사주를 봤을 때 올해 아플 수준은 아니신데 작년에는 다칠 수준은 맞아. 다칠 수는 있는데 올해는 아플 수준이 아닌데 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럴까라고 살펴를 보니 아 엄마네는 현재 조상바람 그 다음에 신의 바람이 불어왔구나. 이렇다고 하면은 엄마한테는 당연히 모든 것들이 조금 짜증이 나고 좋은 일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마음의 감정 변동으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그게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조금은 참고 가셔도 우리 부부궁합이라는 것도 있어요. 남편이 올해 운이 안 좋아. 그러면 와이프가 좋으면 대신 메꿔주고 떼꿔주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데 자 무언가 조상적으로도 분명히 정리할 일이 있으셨다고 해. 네.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다.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해를 만났을 때 이게 뭔가 뒤집어지네? 라고 하면은 엄마가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엄마랑 결혼한 아빠가 아프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러한 형국으로 보인다. 그래서 요거는 자손한테도 내려갈 수가 있어요. 그게 자손도 똑같이 금전, 뭐 건강, 사람 때문에 고민이 되고 직장에 뭐 이직을 해야 되고 갑자기 뜬금없이 잘려야 되고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다. 근데 어쨌든 아빠한테도 영향은 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것 때문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음. 좀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지금 거의 포기했다시피 하고 있어요. 이 문제가 좀 어떤가 싶어서. 근데 이게 요렇게 지켜보니까 이게 뭐 어디 수술을 했어요 이런 질병보다는 아빠가 올해 말 있잖아요. 지금은 전반기예요. 올해 말쯤에 가면은 이게 시술이 됐던 또 수술이 됐던 아니면 사고수가 됐던 그게 또 들어오기는 하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 막 뭐 이거는 조금 과한 말이지만은 줄초상이 나면 그 이유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. 근데 이게 초상이 난다기보다는 먼저 다치고 그 다음 또 누가 다치고 또 누가 가족 중에 또 누가 다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 그거는 건강에 대해서 짚어드리는 거거든요. 그거는 굉장히 조심을 하고 가시면서 올해 말에는 분명히 넘어지든 뭐 사고수가 있던 질병수가 있던 아빠한테 그런 게 있으니 요거는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. 아니 그래서 제가 질문한 내용은 아빠의 돈은 중요하지 않아. 왜냐하면은 아빠는 그게 궁금하시잖아. 네. 돈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? 자 이거대로라면은 지금 뭐 조상바람이 불었어요 신의 바람이 불었어요 라는 격이라면은 이 돈은 받기가 솔직히 올해는 힘들어요. 올해 말에 건강으로 더 조심해야 돼요 요 말이 나오는 거지. 건강이 먼저지 절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돈이 먼저라고 짚어주진 않거든. 근데 그거를 좀 해결을 하셔야지 돈의 물고가 트던 건강이 조금 나아지던 좀 피해갈 수 있던 그러실 거다라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올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아니요. 내년은? 내년 가봐야지 그거.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더. 네, 거의 포기했어요.
글쎄 뭐이 나이에 뭐 우리가 무슨 뭐 이 사업 성공을 뭐 볼 거예요. 그렇지. 아니면 무슨 뭐 건강이 제일인 예, 거고. 건강 외에는 없어요. 자식들이 또 잘 살면 또 좋은 그렇지. 거고. 이 요즘은 이제 우리가 사남매인데 사남매 딸 셋에서 이제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 결혼해서 다 자녀들 둘씩 다 두고 잘 살고 있어요.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는.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을 절에서 해가지고 점지를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. 빌어서 낳으셨 예, 그래가지고 한 40여 년 동안 절을 착실히 다녔어요. 지금까지도 다니고.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이제 우리 애들 잘 자라고 손녀들 잘 건강하게 성장하고 아무 무탈하게 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. 뭐 크게 바라는 것도 없고. 예. 자, 그럼 이제 아들 거 봐도 될까요? 네. 그 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? 아니 말씀하시게 당신 얘기하고. 자, 이제 아들 내외를 보면은 네. 내가 아까 초반에 이사주를 받고 며느리가 보통이 아니네 이랬잖아요. 맞아, 보통이 아니야. 이사주는 박 씨가 남자가 돼야 되고 송 씨가 여자가 돼야 되는 사주예요. 한마디로 남녀가 조금 변했다. 송 씨가 아들분이 와이프한테 며느리한테 많이 맞춰주고 사는 격이다. 그리고 맞습니다. 이게 박 씨가 한번 화가 나면은 이거 네. 아실지는 모르겠어. 난 그냥 나오는 것만 읊어주는 예, 거니까. 말씀하세요. 박 씨가 화가 나면은 아주 개 지랄 같다고 얘기가 나오거든. 그래서 할 말 못할 말을 뇌에서 거치지 않고 그냥 입으로 막 얘기, 그러니까 폭언이라 그러지 그거를. 폭언을 엄청나게 듣고 사는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엄마 아빠가 앞에 앉아 있으니까 아씨 아들 너무 불쌍한데? 이 소리가 나오거든. 그러니까 기를 못 피고 산다는 그렇죠. 거야 한마디로. 그래요. 제 눈에 봐도 그래요. 그래가지고 이게 이분도 똑같이 박신혜도 빌던 불이 엄마네처럼 그런 불이가 굉장히 많아. 근데 지금 엄마가 교회 나간다 그러더라고요. 아이고 지금 교회 나가는 게 무슨 상관이야. 옛날에 엄마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은 다 물 떠놓고 빌었고 그게 이제 뭐 종교라기보다는 전통 신앙이었던 거거든요. 그런 분들이 집집마다 많으셔.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좀 잘못 보면은 박 씨는 며느리는 너 조금 무당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소리도 들으실 수가 있어. 그 정도로 세. 그리고 이거를 내가 뭔가 요 나이 좀 나이가 젊으시구나. 조금 사람이 요 이제 신의 불이나 어떤 것들도 요 안에서 조금 정리가 되고 내 안이 차곡히 뭔가 그렇게 되면은 조금 뭔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분은 전혀 안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닦음이 부족한 거야. 그래서 그 감정 기복이라던가 이런 신의 불이가 있고 조상 불이가 있으면은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으시거든. 근데 이분이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나온 소리다. 엄청 났을 것 같아. 그러니까 행실이 됐던 경험이 됐던 그러니까 남자 경험 연애 이런 것들 있잖아. 엄청 났을 거다. 그리고 또 술을 한번 마시면 또 엄청 마셨을 거고 이런 그것들을 이제 우리들은 뭐 신의 가물이에요. 뭐 신의 뭐 그런 바람이 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가물들을 굉장히 많이 타고난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은. 특히나 요거 지금 입이 보통이 아니라고 하거든. 내가 입하고 말만 잘하면은 꼬실 수 있는 사람도 있고, 그러니까 귀인자가 됐던 사람이 많이 따르기는 하는데 너무 내 고집적으로 끌고 가려는 게 있기 때문에 요 사주는 조금 낮춰주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더 지랄 연명이 날 거예요.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아들이 너무 안쓰러운데. 맞아요 지금.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엄마나 아빠가 참견을 많이 하게 되시고 하잖아? 그럼 더 난리나. 그렇죠. 이혼한다 만다 막 소리 나오고 보고 살자 말자 이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엄마도 감이 있고 촉이 있다 그랬잖아요. 엄마 속은 뒤집어지는 거야. 이렇게 말도 못하고 저렇게 말도 못하고 그래 니들이나 잘 살아라는 하지만 진짜 잘 살았으면 좋겠지. 내 아들이 기도 못 펴고 사는 거 솔직히 싫거든. 그러면요. 근데 지금 그러고 살고 있다? 응. 근데 그거는 엄마 아빠도 사주가 있듯이 아들의 사주도 있는 거예요. 자, 이 지금 박 씨를 선택한 게 누구야? 아들이지. 지들이 연애 그게 내가 처음에 연애해서 결혼한다 그럴 때 좀 반대했어요. 아니 왜 반대를 했냐면 나이 차이가 우선 10년 차이가 나고
그 며느리의 가정을 봐도 내가 이렇게 싹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닌데다가 저희 집에 그 전에 이렇게 단독주택에서 살 때 2층에 세를 줬어요. 그런데 그 2층에 세 들어서 사는 애기 엄마의 그 이제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뭘 아는 척을 해요. 저보고. 그래서 내가 뭐를 보세요. 그러니까 이 집 아들은 장가를 늦게 들어야 좋겠다. 그래서 지금 연애는 색시가 있는데 그 색시하고는 절대 해면은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. 그분이. 아주 안 된대. 절대로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못 산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래저래 반대를 했었는지 지들끼리 헤어졌는데 근데 그 전에 나중에 또 다시 만나가지고 아니 그 전에 아가씨 하나 있었잖아. 에이 그거는 그걸 헤어지고 이 여자 또 만난 거 아니야. 그래서 나이가 어리고 할 수 없이 뭐 굉장히 닦이지가 않았어. 그러니까 신의 불이 신의 불이만 봐도 너무 들쑥날쑥이에요. 이거를 아드님 내에도 박신혜를 뭔가 재워놓지 않으면은 와 아드님은 계속 이러고 사시겠다. 근데 이 지금 박씨가 며느리분이 젊었을 때 그러니까 상처도 많은 사람이 맞아. 나이 어린데 상처가 많은 사람도 맞아.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본인이 못할 뿐이에요. 근데 제일 깊은 곳을 치고 들어가 보면은 이 사람도 여린 사람은 맞는데 근데 지금 이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들쑥날쑥하고 근데 이거는 계속 그럴 거예요.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시켜놓지 않으면 아드님은 안쓰럽다 이 소리가 계속 나오게끔 살 수밖에 없어. 속상해도 내가 자식이 있으니까 팔자지 뭐 어떻게 해. 자식이 있으니까 참 이럴 수도 그렇지 저럴 말도 수도 못하겠지. 그런 입장이에요. 근데 어쨌든 며느리분은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다라고 네. 생각을 예, 하시면 돼.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대를 하지 마셔야 돼. 아이 기대 안 해요. 엄청 여우예요. 여우 중에도 상여우기 때문에 기대하지 말고 그냥 속은 상해도 어쩔 수가 없어. 아이, 그냥 저 포기했어요. 그래서 이미 여기 이제 체념했어요. 아드님이랑 며느리님은 여기까지 보고 네. 그다음에 이제 네. 아직도 따님분은 이 나이가 돼도 네. 진짜 내가 그냥 나오는 소리는 네. 이 나이가 됐는데 왜 이렇게 천덕꾸러기라는 소리가 나와? 천덕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고 아직도 약간의 이게 자기가 되게 약은 줄 알거든 여운 줄 알거든 근데 아니야 어디 가서 뒤통수 맞을 사람이고 무언가 몇 프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똑똑하지는 못하다 사람한테 속을 수도 있고 귀도 얇고 예, 귀가 어려요. 귀도 얇고 근데 요 나이 되고는 철이 들든 거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얘기하는 게 철이 들들었구나 그래서 이게 진짜 엄마 마음이나 아빠 마음은 아유 이게 나이가 이렇게 먹었지만은 그래도 애 같아 보이고 늘 노심초사래 이분을 등록하면은 가끔 되게 이게 망상 뭐 공상 이런 거 할 수도 있는데 엉뚱한 생각을 조금 많이 하시는 것 같아. 그래요. 아직도 할 게 많어. 그러니까 할 게 많은 게 맞아요. 계획은 505가지래. 맞아. 계획만. 예. 근데 수중에 있는 거는 별로 없고 하고 싶은 거는 많고 근데 또 이게 뭘 버리면은 여러 가지를 또 같이 버리려고 그러거든. 근데 참 이게 어리석다라고 보여요.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기에는. 그렇죠. 바로 그거예요. 요 나이 먹고 뭐 했을까?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자기가 되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절대 아니라고 그러거든. 그러니까 착각 속에 조금 살고 있네. 맞아요. 이 소리가 나와. 네. 근데 야, 이 지금 따님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금전으로 쳐도 몇 번은 쳤어야 돼. 무언가 일을 벌이고 망하거나 돈을 투자를 해서 잃거나 맞아. 이런 식으로 망했어야 된다. 근데도 아이씨 정신 못 차리네? 소리가 나와. 근데 자기는 되게 잘하고 있는 줄 안대.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그랬어? 막 이런 거 있잖아. 핑계대고. 그러니까는 야 이거 만약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은 나이가 이렇게 먹었어도 늘 걱정되고 철딱 써요. 응 맞아 철딱서니가 없어 근데 계속 그럴 거야 그리고 올해는 더 심할 거예요 그게 올해는 성격인가 봐요. 올해는 또 아나무인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옆에 소리도 이제는 안 근데 들어 좀 지금 6월 달에 응. 6월 27일 날 이사를 하려고 하거든요, 지금. 계약이 돼 있어요. 따님이? 예.
남의 집을 살았는데 이제 주인이 들어온다고 집을 음, 비워달라 해서 음, 이제 이사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가는 곳이 좀 편안한지 안 편해요. 안 편해요. 편안하지 않고 계약을 해놨든 안 해놨든 모르겠고 나오는 소리는 올해 자체가 네. 9수라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. 나이 끝에 9. 음. 7수를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9수를 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 따님은 9수를 꽤나 많이 타실 거다. 그래서 좀 이사를 해도 잡음이 생기고 내가 거기 가도 꿈자리도 편치 못하고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고 요런 것들이 조금 일어날 거다라고 하니 그 집에 들어갈 때 이거 뭐 팁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집에 들어갈 때 뭐 어느 무당이라도 부르셔갖고 깨끗이 이제 청소하는 개념 있잖아요. 그 네. 털을 그렇게끔 하셔야지 그나마 집에서는 조금 편안하지. 이거 들어가면 조금 힘들겠는데? 근데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은 응. 전에 걔가 그 집에서 살던 데였는데 응. 그 집을 또 알아보니까 그 집이 부동산에 또 나와서 알아보니까 살던 집으로 또 다시 들어가게 된 거예요. 응. 그래도 괜찮은지. 나는 아닌 것 같아, 엄마. 그게 이유가 어쨌든 살던 집이든 아니든 새 집이든 좋은 집이든 나는 어쨌든 여기 따님과는 좀 맞지 않는데 그리고 올해는 9수까지 껴갖고 어이씨 뭐가 힘들겠는데? 사람으로도 힘들던 돈으로도 힘들던 그런 식으로 아니 조금 그래서 내가 힘들겠는데? 조금 더 기다려서 아니 다른 기간이 집을 계약이 좀 있는 알아보라. 기간이 아니 그거는 저 집에서 계약 전에 지금 비워달라고 사정을 해서 주인이 사정을 하니까 비워준다고 한 건데 그것도 내가 먼저 무상권이잖아. 내가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사정에 의해서 내가 밀려 나가게 된 거니까 내가 그런 권한은 내가 갖고 있는 거지. 그래서 그랬더니 그 집이 있어가지고 살던 집이 뭐 어떠냐고 무슨 상관이냐고 이래요. 그래서 너를 내가 이기려고 하면 내가 힘들다 그냥. 아유 모르겠다. 네가 알아서 해라. 그러고 내가 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나쁜 일이 닥쳤을 때는 너 뜨거 한번 해봐야 돼 막 이런 말들 하잖아. 근데 뜨거를 100번 당해도 따님은 정신 차리기가 솔직히 힘들어요. 걔가 좀 몇 차례 지금 몇 지금 차례 그런 면이 없잖아. 있어요. 그러니까 저게 타고난 그러니까 발자야. 헛똑똑이야. 예, 헛똑똑이. 예, 헛똑똑. 이게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신데 따님도 그게 굉장히 똑똑한 호불호라고 생각하시는 건 착각 속에 사시는 거야. 알아요. 에휴, 아버님 한숨 쉬는 거 보니까 나도 할 말이 없다. 아니 똑똑해요 똑똑한데 하는 건 헛똑똑이에요. 지가 아주 남의 말을 이렇게 팔랑기 아버지하고 그런 면은 똑같아요. 저는 남의 말 잘 안 맞아요. 들어요. 저도 웬만해서 남의 말 나는 잘 들어요. 내가 아까 고집 있으시다는 건데 난 내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야. 남의 맞아. 말 쉽게 이렇게 넘어가고 휘황되는 성격이 아니에요. 원래는 긍정으로 사는 사람이 원래는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예. 근데 긍정인 사람을 그 부정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나쁜 사람들이지. 내가 그거를 듣고 보는 게 정정으로 본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요. 우리 딸도 마찬가지. 듣고 보는 게 긍정으로 보는 거 나도 좋아하는데 근데 그게 세상 만사가 그렇지 않거든요. 그렇지. 세상 살기가 네. 보통이 아니라는 걸 엄마 아버지가 더 많이 아실 거야. 근데 뭐 100번을 뜨거 해도 정신 못 차린다 하고 맞아요. 본인이 호불호가 굉장히 세갖고 나는 조금 영리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셔도 헛똑똑이라고 하니 엄만 그러시잖아. 그게 사주가 그런 건가요?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. 예, 사주는 그래요. 허나 호불호가 정확한 사주는 맞지만 그걸 조금 더 영리하게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아쉬움은 있는데 어쩔 수 없지 뭐. 아유, 왜냐면은 지금 뭐 성향을 조금 고치고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으셔. 아유, 그렇기 때문에 본인 고집을 고칠 수가 없을 거야. 그걸 누가 고쳐요? 응. 아니 그 시부모 관계는 어떻게 될까? 이분은 그래도 져주는 척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야. 따님은. 네. 응. 그거는 그래도 여기 앞에 아들 착해요? 며느리랑은 조금 틀려. 네, 그래서 아, 할 거는 다 하고 하는데 그렇지. 본인 일에만 참 이상하게 맞아. 똑똑하지를 못해. 본인 맞아요. 일에만. 그 자기 부분이 좀 흠이다라고 소리가 나오고. 자,
여기 지금 이제 사위나 네. 사위는 무언가 내가 일하는 자리를 이동을 하거나 조금 변동을 하거나 이래야 된다는 게 네. 있는데 이분도 귀가 조금 얇다는 소리가 나와.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따님분이랑 둘이 앉아서 무엇을 이제 얘기를 하고 상의를 하더라도 결과가 늘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아 이 집은. 둘 중에 누군가는 굉장히 똑똑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우리 이런 말 하면 미안하지만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지? 끼리끼리인 거야. 끼리끼리 나가라. 우리 사위는 우리 딸이 직관하는 거야 살아. 물론 여자 말을 잘 들어야지 그 집안이 조금 잘 살고 편안하죠. 편안하다라고는 얘기하는데 이거는 둘 다 약간 좀 우유부단한 것도 약간 우유부단해요, 있고 우유부단해. 그것도 있고 그래서 야 이 집 힘들겠는데? 그러니까 고만고만하게 살 거야. 왜 인생에 몇 번의 기회는 있다 그러잖아. 근데 그 기회를 지금도 놓쳐왔고 앞으로도 놓칠 거라고 하거든요. 기회를 못 잡았어요. 놓치고. 그래가지고 근데 앞으로도 놓칠 게 더 문제가 있는 거야. 지나간 기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. 놓쳤으니까. 그렇죠. 근데 앞으로 들어올 어떤 기회들도 이거는 아씨 놓치겠는데? 이 소리가 나오는 거야.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 왜 그냥 전전긍긍 하면서 살아요라고 얘기하잖아. 그렇게 사실 것 같아. 전체적으로 따님분 가정에도 문제가 있으신 게 맞고 아드님 가정에도 문제가 있으신 게 맞고 네, 그 오직- 허나 엄마 아빠만 잘 사시면 돼요. 그러니까 내가 그 사남매 중에 둘을 본 거예요. 그러니까 둘이 걱정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. 근데 뭐 엄마도 촉이 있고 감이 있으니까는 에이 좋은 소리 나오진 않을 것 같아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. 그렇죠. 사주를 들이댄 데는 이유가 있지. 그러면요. 그래서 뭐 내가 어쨌든 봤는데 뭐 인력으로는 이게 고쳐질 수가 없는 거다라고 그래요? 생각하시면 돼요. 네네.